더하고 빼는 건 동류항하듯이 하면 되고요. 곱하고 나누는 건 그냥 근호끼리는 곱할 수 있고 근호끼리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근호가 붙은 거와 근호가 붙지 않은 게 있어. 아, 얘가 근호야? 얘 이름 자체가 근호야? 근호가 붙은 게 있고 근호가 붙지 않은 게 있어. 얘들 곱하고 나눌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근호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고, 하나를 없애지 못한다면 차라리 근호가 없는 애 근호를 씌워버리고 들어가도 된다고요. 됐나요? 근호를 씌워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걔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운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다음에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은 같은 애다 다른 애다? 다른 아이다. 이것 또한 신경 씁시다. 제곱근 A는 그냥 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루트 A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A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구하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얘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얘는 요 앞에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음의 제곱근 A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A를 그냥 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생각나세요? 얘 해서 이제 우리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 알죠? 그죠? 2차 방정식은 x에 관한 2차식은 0이라는 꼴의 식을 해결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 형태가 2차 방정식의 형태일 거고, 푼다란 얘기는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등호의 뜻을 만족시킨다는 이야기는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를 만족시키는 거고요. 항상 이렇게 는 0으로 정리해 놓고 푸는 게 편합니다. 왜? 우변은 그냥 0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되나요? 그래서 우변을 0으로 만들고 나머지 좌변을 싹 몰아서 동류항 정리까지 끝내봤더니 2차식이야.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문자를 만족시키는 거 얘기할 건데, 그러면 2차식 중에서 이런 아이가 있다 이거야. AX의 제곱은 뭐 0이어도 되는데 0이라고 하면 x가 그냥 0이니까 뭐 q 이런 식의 꼴이 있다 칩시다. a와 q 모두 다 상수입니다. 다만 2차식이어야 되니까 a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 식을 그냥 x의 제곱은 a분의 q라는 식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양을 바꿔버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완벽히 어떻다? 같다라는 게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로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식의 형태가 a의 x-p의 전체 제곱은 q라는 식의 모양이면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흘러갈 수 있다란 말이죠. 단 여기서 a만 0이 아니면 돼. 나머지는 0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이 식에서 얘를 만족하는 x는 우리가 뭐 등호를 풀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해를 이야기하자야. 그래서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로 해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가 2차 방정식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이고요. 됐죠? 자, 2차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형태, 이런 꼴이 되어 있다라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얘가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버려. 그쵸? 인수분해가 되면 어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의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1차식이 0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등호를 만족하죠. 또다시 요 1차식이 0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등호를 만족하죠.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들을 구해주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의 값들을 구하는 거와 똑같더라.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한 식의 형태에서 각각이 0이 되는 x의 값들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쉬워. 그쵸?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이라 이야기한다라면 두 근을 알고 있다라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근을 예로 구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 얘는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아이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A는요? A가 이 안에 들어가서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러면 이 식은 이 식과 완벽하게 같을까? 아직 아닙니다. 왜? x제곱의 계수가 1인 형태로 만든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으려면 얘한테 x제곱의 계수를 곱해준 형태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이제 어떻다? 완벽히 같은 식입니다. 그렇다면 얘를 전개를 해서 a 곱하기 x의 제곱의 전개는 곱셈 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다가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는 0이라고 해서 요식까지 만드는 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라고 했어요. 난 이걸 왜 나눠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과정까지 흘러갈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예전에는 중상과정이 끝까지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눠버렸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한 방에 쭉 갑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또다시 완벽하게 같으니까 얘를 전개한 a 곱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 이 식과 이 식은 완벽히 똑같은 식이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겠다 이거야. x제곱의 개수는 비교할 필요 없고요. x의 개수끼리 비교하면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랑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역시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의 모양을 바꿔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C라는 A와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같다는 이야기 같잖아. 그쵸? 그럼 역시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야, 실은. 얘 이름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써요. 근계관이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고등학교 오면 3차식까지 배웠는데 3차식까지도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고 만들어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2차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알고 있으면 되고 얘를 쓰는 방법은 뭐냐면 두 근을 구해서 쓰는 것도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두 근이 뭐 근호가 들어있어서 막 힘들 때 두 근을 몰라도 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아니다.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근을 따로따로 안 구해도. 반대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값을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냥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x제곱의 계수까지 알고 있으면 원래 2차 방정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인수분해를 비용한 풀이의 역과정의 생각으로서 만들어내는 개념. 됐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이면 제곱근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리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고 혹시나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줬을 때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예분의 얘 부호반대가 두 근의 합, 예분의 얘가 두 근의 곱이라고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고 구하라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문제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근을 구해서 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두 근의 두 근을 주어지고서 뭐 원래 구해라 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서 요거 갖고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 그쵸? 요거 갖고 해라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같은 얘기니까 그냥 얘까지 알고서 얘 갖고 써먹는 걸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고 2차 방정식. 그러니까 다시 1차 방정식도 실은 1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ax 플러스 b는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외워서
얘가 실은 1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얘 그냥 등식의 성질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냥 얘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얘 그냥 풀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 뿐이야. 됐죠? 그럼 1차 방정,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1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또다시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걔 이름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거죠. 그쵸?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 아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면 되고요. 식의 모양이 우리 눈에 딱 이거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야. 그럼 그냥 그거 갖고 해를 구해버리시면 돼요. 굳이 전개하고 할 필요 없어. 됐나요? 할 필요 없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분해도 안 보여.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 만들기도 힘들어. 그쵸? 그럴 때는 근해 공식을 그냥 써서 계산하여라. 근데 근해 공식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는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경우가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항상 두 근을 갖는데 두 개의 실근이던가 두 실근이 똑같던가 두 개의 허근을 갖던가야. 근데 두 개의 허근은 우리가 허수라는 것 자체를 고등학교 가서 배우거든요. 수의 범위를 확장 안 시켰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상황에서는 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나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근이 없는 경우도 있어. 됐죠? 없거나 한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이 상황이야 항상. 됐죠? 그래서 근이 있거나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걸 가지고 먼저 따진다고요. 됐나요? 판별식이 뭐다? 그렇지. 뭐 입에 익어야 돼 일단. 됐나요? 이 상황 하에서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야.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근해 공식 안에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이거든요. 됐죠? 됐죠? 자, 근호 안에가 음수인 경우는 이 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우리는 현재 알고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근호 안에가 음수인 경우는 이 근해 공식 자체를 쓸 수가 없어. 즉 근을 얘기할 수 없어. 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답입니다. 됐죠? 만약에 얘가 0이잖아? 그쵸? 얘가 0이면 다른 식에다가 플러스 얘하고 다른 식에다가 마이너스 얘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0이니까 0을 더하고 0을 빼는 거니까 같은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른 식이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됐나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요거 가지고 근 두 개가 나오니까 한 번만 쓰자 이거야. 근을 한 번만 쓰고 뭐라고 표현한다? 중복되는 근, 중근이라고 표현한다. 근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인 거야. 즉 얘가 0일 때 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한 개. 그 근은 어떻게 구한다? 2a분의 마이너스 b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를 구하고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해서 근을 몇 개 구하시면 돼? 두 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2차 방정식이든지 간에 우리는 근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를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 인수분해 되는 애도 얘 갖고 되고요. 제곱근을 이용한 식의 풀이 있잖아.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얘로 되는 애도 얘는 무조건 돼요. 다 되는 애야 얘는. 근데 식이 좀 복잡하다 이거지. 됐죠? 그 우리가 이제 얘가 만약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판별식은 근의 개수와 종류를 판단하는 식이고요. 얘가 만약에 음수이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가 0이면 해가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를 계산한 결과이다. 얘가 어떤 양수인 값을 갖는다라면 역시나 2a분의 마이너스 b를 계산해 준 다음에 분자의 플러스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해서 근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를 가지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다면 얘에서 이 안에가 제곱수가 나올 거야. 고등고전에서 많이 씁니다. 됩니까? 이 안에가 제곱수가 되어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냥 근호가 붙은 애 가지고도 인수분해된 형태로 이야기할 수, 얘 두 근 알게 되는 거니까 얘 갖고 인수분해된 요 실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지금 간결하게 설명할게요. 다시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식의 형태가 있어.
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양변을 x제곱의 개수인 a로 나눌 거야. 얘 나눌 수 있는 이유는 a가 0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수항은 좌변의 상수항을 우리가 결정해서 넣을 거니까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켰어요. 됐지? 그럼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이 형태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거잖아. 얘가 1인 경우로. 그쵸? 그래서 얘를 좌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상수항으로서 표현할 겁니다. 즉 얘를 절반하면 2a분의 b고요. 제곱하면 전체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좌변에만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좌변에만 더하면 등호의 뜻이 변하기 때문에 우변까지 더해줘야 돼. 됐죠? 이때는 풀어서 해주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합니다. 그럼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될 거잖아. 어떻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으로요. 그쵸? 우변은 통분해서 정리하면 돼.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이 형태랑 완벽히 어떻다? 똑같습니다. a가 1일 대로. 그쵸? 그러면 얘한테 뿔마 루트 씌우고 얘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호는 분모 분자에 나누어서 볼 수 있으니까 얘가 2a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형태가 이미 분모가 통분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버리시면 돼. 즉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최대한 많이 반복할 거니까 최대한 많이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헷갈리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 이것만큼은 본인들 걸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2a분의 b제곱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은데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상수항이 x 개수의 절반의 제곱과 같으면 돼요. 그거에 대한 게 요 앞 단원에 있는데 요거 다시 설명해 줄게. 우리 이제 곱셈 공식 할 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에다가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보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a를 x로 볼 거고요. b를 a로 볼게요. 그럼 얘는 x의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a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생각하면 이 형태가 되면 얘가 되는 거죠. 무조건. 그쵸? x제곱의 개수가 1일 대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상수항을 몰라.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ax라는 아이만 알고 있어. 상수항이 뭐가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고 이 형태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래서 2로 나누고요. 이걸 절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면 돼? 제곱한 게 상수항에 들어가면 a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절반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으면 걔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곱하기 얘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내비두면서 가는 겁니다. 다음에 만약 요 식에서 생각하면 돼. 만약에 x 개수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 상수항은 알고 싶어. 그럼 a 제곱이 2a가 되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얘가 마이너스여도 이렇게 성립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a 제곱에서 제곱 없을 거야. 뿔마 루트 씌우겠죠. 그쵸? 그러면 뿔마 a가 되겠죠. 거기에 몇 배만 하면 돼? 2배만 하면 2배 한 게 x의 개수가 같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얘 부호는 누굴 따라가면 돼? 여기 있는 애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 갖고 얘기하면 여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얘가 상수항. 그렇죠? 제곱한 거니까. 됐을까요? 됐지? 근해 공식 했지? 됐어.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 혹시 숙제 부분에서 그러니까 개념편에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유형편에서 궁금한 거. 전에 네, 됩니다. 항상 우리 수업은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의 질문을 항상 받습니다. 77쪽에 24번. 유형편 77쪽에 24번. 24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자연수래요.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35가 소수가 될 때 이 소수를 구하래요.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는지 좀 살펴봅시다. 차이가 2나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뭐하고 뭐요? 7하고 온가요? 네.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인가요? 맞나요? 그러면 n 플러스 7 곱하기 n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네. 네. 그쵸? 그러면서 이 둘이 뭐가 돼야 돼? 잠깐만. 얘가 소수가 된다 그러잖아. 그쵸? 소수의 특징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다. 그쵸? 근데 인수분해가 돼버렸네? 맞나요?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근데 n이 자연수래. 그쵸? 네. n이 자연수래. 자연수 n이니까 얘가 1이 될 수는 없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럴 수 있는 n은 얼마야? 6이죠. 그리고 실제 얘가 n이 6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 소수는 얼마여야 돼? 13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궁금하신 거? 음. 85쪽에 37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둬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두 번째, 이거 요 얘기를 먼저 좀 합시다.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합의 값, 차의 값, 곱의 값, 몫의 값, 나누기의 값,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표를 그리면 끝납니다. 됐나요? 네. 표를 긋고 특징 찾으면 돼. 네. 이거 몇 번 그리면 외워집니다. 합의값 얘기할게. 2, 3, 4, 5, 6, 7 3, 4, 5, 6, 7, 8 4, 5, 6, 7, 8, 9 5, 6, 7, 8, 9, 10 6, 7, 8, 9, 10, 11 7, 8, 9, 10, 11, 12가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 2. 최대값이 얼마? 12. 가운데 몇 개? 6개. 5, 4, 3, 2, 1, 5, 4, 3, 2, 1. 그쵸?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3인 경우의 수 찾아라. 그럼 몇 개? 2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요 특징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나는 여기서 그냥 필요한 것만 세거든요. 이러면 실수 없이 세요. 됐습니까? 차도 볼게. 빼면 되잖아. 특징들이 있어. 됐죠? 몇 번씩 해봐야 돼. 이거 외우라는 어떤 그 식들이 있거든. 뭐가 있냐면 최대 2고 최대래. 최소 2고 최대가 12잖아. 그쵸? 얘 경우의 수가 몇 개?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표로 외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나요? 근데 이거 별로 추천 안 해요. 규칙이 안 보여서. 표에서 규칙 찾는 걸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오래 안 걸려. 지금이야 설명하느라 오래 하는 거고. 그럼 빼는 거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래서 차이야, 차이. 뺀다라기보단 차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오케이? 그럼 1에서 1 빼면 얼마? 0. 그 다음에 차이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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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 이쪽에와 이쪽에가 값이 똑같겠죠? 가운데 게 몇 개?
얘가 몇 개? 5개인데 이쪽도 5개니까 10개. 얘가 몇 개? 4개인데 이쪽도 4개니까 8개. 얘는 6개. 얘는 이렇게입니다. 최대값이 얼마? 최소값이 얼마? 그래서 빼는 것도 이렇게 외우라고 하기도 해요. 0, 1, 2, 3, 4, 5. 0이 몇 개? 6개. 그쵸? 이 다음부터 짝수인데 반대로 가요. 2, 4, 6, 8, 10 이렇게. 이렇게 외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됐을까요? 이거보다는 나는 얘를 더 추천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러니까 표 그려라야 표 그려라.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져서 나온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의 이 중근을 가질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갖는 얘기는 뭘 갖고 따져봐라? 근의 종류 얘기하고 개수 얘기하고 뭘 갖고 따져보란 얘기야? 판별식 갖고 따져. 판별식이 뭐라고? 얘가 b야. x의 개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야. 중근을 갖는데 얘가 뭐가 되면 돼? 그지? 졸려. 좀 깨봐. 그럼 이게 뭘 알려준 거냐면 둘의 관계를 알려준 거야. a의 제곱과 4b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주사위 던진다며. 그치? 그럼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도 1부터 6까지고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도 1부터 6까지야. 근데 둘이 같아지는 거 얘기할 거야. 잘 봐봐. b가 1이면 4지. 그거 만족하는 a는 2겠네. b가 2이면 8이지. 그거 만족하는 a 얼마야? 제곱수여야 되는데. 그죠? 이쪽이 4랑 곱해서 제곱수가 돼야 돼. b가 3일 때는 12잖아. 그거 만족하는 a 뭐 있어? 없어. 아 진짜 4. 이거 만족하는 a 4. 5. 20이니까 없고 6. 없네. 그치? 그럼 두 개네. a가 4고 b가 4이거나 a가 2이고 b가 1이거나. 그치? 확률 구하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하나 던질 때 6가지, 또 다른 거 하나 던질 때 6가지 해서 둘 곱한 36가지로 보면 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요거 만족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이게 확률이야. 나누면 이게 답입니다. 얘는 그냥 해야 되겠네. 자, 확률은 항상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야. 됐습니까? 해당 사건이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세는 게 기본이야. 이거 나 우리 중학교 2학년 거 할 때도 할 거야. 오케이? 목요일날 하겠네. 뭐 해야지 뭐. 도훈이 형 안 한다고 들려요. 도훈이 형이. 됐습니까? 네. 또 궁금한 거? 자, 이제 활용 문제.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너무 쉬워서 가볍게 합시다. (119쪽에서) 설명을 하다 말았나? 119쪽까지 설명했네. 개념편 119쪽 맞니? 해야 돼? 할까? 네. 119쪽부터 설명을 해? 네. 개념 확인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할게 그냥. 자, 개념 확인 봅시다.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이거야. 어느 학년에서 활용 문제를 하든지 간에 활용 문제는 푸는 거는 이미 끝나 있어야 돼. 식이 만들어져 있는 걸 해결하는 건 이미 연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활용 문제는 우리는 그 식을 만들 수 있냐 없냐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의 활용이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인데 결국 방정식은 무슨 식이다? 등호가 있는 식? 등식이다. 그러니까 등식, 같다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됐니? 같다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미지수에 관한 몇 차식이면 돼? 2차식. 그런 식을 만들 수 있냐 없냐야. 그걸 만들고 나서 푸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가장 대표적인 문제도 여기 있으니까 봅시다. 개념 확인. 다음은 어떤 자연수의 3배, 4를 더한 수라고 했으니까 뭐를 x로 두냐야. 구하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x로 두면 돼. 그래서 어떤 자연수를 x로 두면 어떤 자연수 x의 3배에 4를 더한 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등호를 어디다 둘 건지 생각하면 돼. 어떤 자연수에서 2를 뺀 수의 제곱과 같대. 이거지? 어떤 자연수를 구하는 과정에다 어떤 자연수 x 구하면 되잖아. 이제 등식 만들었고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리고 x는 뭐야? 네? 자연수야. 여기서 x의 값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값이 나오면. 그치? 중근일 수도 있겠지만 2개가 나온단 말이지. 2개가 나왔을 때 x가 모이네만 선택하면 돼? 자연수. 만약에 둘 다 자연수면 둘 다 답이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에 맞다라면 다 답일 수도 있어. 됐나요? 그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큰 차이는 딱 하나야. 뭐냐면 중등과정은 답이 그냥 구하면 나오는 게 답인데 고등과정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온 거에서 선택할 수 있냐 없냐야. 딱 하나는 아니지 뭐 큰 차이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조건들을 가지고 답을 걸러낼 수 있냐 없냐야. 되나요?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 또한 개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밖에 없다니까. 내 맘대로 보는 걸 해버리면 고등학교에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는 그렇게 해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 그럼 실수 이러고 넘어가 버려 애들이.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100% 실력이 돼버려. 내 맘대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최대한 없애야 돼. 줄여야 돼. 근데 생각보다 그걸 그렇게 갖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항상 개념에 근거해서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를 확인하면서 넘어가야 돼. 특히나 고등과정은 더해. 그래야 이런 거지. 어떤 답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뭐지? 했을 때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 개념에 근거해서 항상. 그렇지 않으면 뭐지? 답이 2개인데 뭘 해야 되지? 둘 다 답일 수도 있고 둘 다 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 해가 없다가 답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걸 걸러내는 방법은 개념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나온다고. 다시 갑시다 이제. 그래서 이 다음부터 푸는 건 그냥 풀면 되죠. 2차 방정식을 풀듯이 풀면 되는데 제곱근을 이용한 형태도 안 보이고 일반적인 형태도 안 보이고 인수분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어 보는 거야. 그게 편한 거니까. 됐나요? 굳이 전개 왜 해요? 아니 해야지 이제 보기 편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이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7x가 되고 4는 사라지고 는 0이 되고 이거는 그냥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전개할 때 그 곱셈 공식 쓰는 거 얘를 구구단처럼 해야 돼.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건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해? 욕할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될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돼. 구구단처럼. 됐나요? 얘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보이네. x와 x-7은 0으로요. 그쵸? 자, x가 0이 되는 x는 뭐겠어? 그냥 0이죠. 자, x-7이 0이 되는 x는 뭐겠어? 7이죠. 근데 x는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는 뭐부터 보는 거야? 1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개래. 자, n각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이각형 있어 없어? 없어. n은 3부터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얘기하냐. 3.5각형 이렇게 얘기해 안 해? 안 해.
n은 3 이상의 자연수야. 이거는 문제에서 이미 얘기를 해준 건데 알고 보셔야 되는 거야.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래. 근데 대각선의 개수가 20개인 다각형을 구하래요. 그렇다면 하면 되겠죠? n 곱하기 n-3는 40. 그쵸? 뭐 나중에 좀 일단 합시다. 자, n제곱 마이너스 3n에 마이너스 40은 0이죠. 그쵸? 곱해서 40이 되는데 차이가 얼마 나게? 3 나게. 뭐가 있어요? 5하고 8이 있어요. 큰 거의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 작은 거의 부호가 플러스. 그럼 n의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8이잖아. 근데 우리는 3 이상의 자연수만 얘기할 거니까 n의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즉 이렇게 되는 n의 값, 얘는 몇 각형? 팔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뭐 좀 이렇게 옆에서 애들이 이런 경우 있어. 야, 이거 어차피 둘 곱해서 40이 되는 두 개 수인데 차이가 3 나는 거 찾으면 되잖아. 5하고 8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8이다 큰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됐나요? 그건 딱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됩니까? 됐습니까?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생각이야. 오케이? 딱 이런 문제에만 다시 어차피 자연수이고 차이가 3 나는 두 개 갖고 40을 만드는 두 자연수를 찾으면 되잖아. 5, 8, 40이잖아. 그죠? 근데 큰 게 n이야. 그러니까 n이 8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딱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거는 몰라도 돼. 나중에 지가 알아서 하셔도 돼. 그거는. 그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셔. 옆에서 애들이 자랑하면 우와 하지 말고 응 알았어 하고 넘겨버리시라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요. 정석적인 풀이가 훨씬 낫다고요. 됐나요? 네. 그리고 나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도 돼. 오케이? 그거 연습 안 하고 대충 막 이거 아는 척 하면 나중에 손해납니다. 실수만 늘어요. 오케이? 다음 필수 문제 5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라고 했잖아. 자, 연속하는 홀수라면 차이가 얼마 난다? 2가 나. 세 홀수든 두 홀수든 연속하는 애들은 어쨌든 차이가 2씩 나는 거니까 작은 걸 x로 둘지 큰 거를 x로 둘지 내가 선택만 하면 돼. 되나요? 만약에 연속하는 3개의 홀수라면 가운데를 x로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식이 간단해져. 됐죠? 3개라면 연속하는 3개라면 가운데를 x로 두는 게 식이 깔끔해져. 됐죠? 근데 연속하는 2개라면 뭘 x로 두든 상관없어. 둘 다 똑같아. 됐죠? 그래서 두 홀수를 구하래요. 어쨌든 작은 거 x로 둡시다. 큰 거는 x 플러스 뭐가 되겠어? 2가 될 거야. 내가 뭐를 x로 던지면 알면 돼. 두 홀수의 곱이 195래요. 둘 곱한 게 195래. 이걸 만족하는 두 홀수를 구하래. 얘 또한 마찬가지야. 둘 곱해서 195 되는 거 찾아도 돼. 되나요? 어차피 이렇게 풀 거거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95는 0이 되는 홀수 x를 찾을 거니까 인수분해해서 곱해서 195가 되는 두 개의 수 중에서 차이가 2가 나는 두 개의 수를 찾을 거거든. 그럼 똑같은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해도 돼요. 5로 그러니까 얘는 소인수분해로 찾는 게 낫겠죠? 그쵸? 5, 35, 9, 5, 45 맞나? 네. 그럼 3이고 3, 2는 4, 3, 3, 9 13과 15 대박.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그렇다면 답은 13이겠죠? 그쵸? x-13이 거니까 요거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5일 거고 요거 만족하는 x는 플러스 13일 거니까 x는 1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두 개 찾으래? 그럼 얘한테 2 더한 거 찾아야지. 작은 게 13이니까 13이랑 15 두 개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활용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그죠? 어려워요. 평균. 어? 평균. 평균? 자, 필수 문제 6번.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뭘 구하래? 학생 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학생 수를 x라고 둡시다. 그쵸? 그럼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으니까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x-4죠. 그죠? 그런데 남김없이 나눠준다는 얘기는 이 둘을 곱한 게 전체 사탕의 개수 어떻다?
같다란 이야기를 하겠죠. 등호를 만들 생각을 하면 돼. 방정식은 등호를 만들 생각하면 되고요. 부등식은 부등호를 만들 생각하면 돼. 비교할 생각하면 돼. 165. 소리. 부등식을 만들 생각하면 돼. 연립방정식은 등식 몇 개 만들 생각하면 돼요? 2개 만들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미지수 몇 개로? 2개로. 연립방정식 안 배웠나? 배웠죠? 배웠죠?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그 방정식 몇 개 만들 생각하면 된다고요? 2개. 미지수 몇 개로? 2개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 식을 만들 생각하시면 돼. 오늘 활용만 나와요. 오늘 왜요? 더 나가요? 더 나가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프린트. 프린트 활용까지 나와요. 활용까지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얘 또한 자연수, 사탕의 수, 학생 수니까 학생을 쪼갤 수 없잖아. 네. 사탕은 쪼갤 수 있지만 뭐 그냥 몇 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수라고 생각해서 곱해서 165가 되는 두 개의 수 찾아도 돼요. 차이가 4나게. 어차피 방법은 어떻다? 똑같다. 근데 기본적인 풀이로 해놓고 보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165로 소인수 분해합시다. 5 갖고 먼저 가면 되고 5, 35, 5, 35. 3하고 11. 3, 5, 15, 11이니까 11과 15인 거고 차이가 4 나는 거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니까 x의 값은 얼마이다? 15. 10, 마이너스 11 나오잖아. 그쵸? 15인 거죠. 학생 수 구하랬으니까 끝났네. 1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필수 문제 7번 봅시다.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거 애들 잘 모르대. 이상하게 모르대. 예. 물로 켜져 쓸 일이 없으니까 올라오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쏜데 얘에 대한 높이를 구하는 식이 시간에 따른 높이를 구하는 식이 문제에서 그냥 알려줘. 대박. 마이너스 5t의 제곱에 플러스 25t래. 대박. 높이가. 네. 그치? 네. 다음 물음에 답하래. 네. 물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30이 되는 것이니까 높이 h가 뭐가 일 때? 30일 때 시간 찾아라야. 네. 근데 이걸 못해 애들이. 대박. 안타깝다. 나 되게 그래. 이거 2항에서 5로 나누면 x제곱의 개수 t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5t고 플러스 6은 0이고 곱해서 6이 되는 두 수의 중에서 합이 5가 되게니까 3하고 2 둘 다 마이너스. 그럼 t니까 2초일 때 3초일 때 30m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쏴서 내려왔잖아. 처음에 올라갈 때가 2초고 내려올 때가 3초란 얘기야. 대박. 그러면 처음으로니까 1번의 답은 2초죠? 네. 이 물론 지면에 떨어지는 쏘아올린지 몇 초인지 구하래. 얘가 0일 때 높이가 0일 때 찾으란 얘기잖아. 네. 그럼 얘 그냥 마이너스 5로 나눠버려도 돼. 어차피 우변 0이니까. 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5t죠? 네. 그럼 인수분해 되네? t 곱하기 t 마이너스 5로? 네. 그치? 그럼 높이가 0일 때 t가 0일 때랑 t가 얼마일 때? t가 5일 때야. 5초일 때. 그죠? 네. 그러면 물로켓 지면에 쏘아 올린 지 몇 초이니까 5초 후잖아. 오 대박.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 식 다 있고. 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거든. 네. 그냥 이렇게 h 높이는 이렇게 보면 되거든. 네. 근데 이걸 모른다. 5초 2초. 1번의 답은 2초. 2번의 답은 5초. 대박. 진짜 별거 아니거든. 네. 이럴 때 있어. 지면에서 높이가 10m인 10m? 이거 미터인가? 10m인 건물에서 쏘아 올렸을 때 그 공식은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얘기해 주거든. 이거 갖고 똑같이 하면 돼 그냥. 네. 됐습니까? 네. 그냥 하시면 되죠. 그냥 공식도 다 알려주기 위해서 별거 아닌 거라서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공식이 있으니까 해 하고 넘어가거든. 네. 안 되길래 지금 설명한 겁니다. 네. 뛰어내린 게 아니네. 뛰어내려?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니.
그게 아까 건물 그려서 그 얘기야. 공식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필수 문제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줄였대. 일단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렸고요. 네. 세로의 길이를 4cm만큼 줄였대. 그래서 만든 직사각형의 얘 넓이가 72네. 네. 등식 만들 수 있네. 네. 그쵸?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얘 세로의 길이는 x-4인 거고 이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인 거죠. 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x로 두면. 네. 그러면 만들 수 있네. x 플러스 2 곱하기 x-4는 얘 넓이 얼마? 72라는 등식으로 만들 수 있고 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그쵸?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x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전개할 수밖에 없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인데 넘어서 또 빼니까 마이너스 80은 0이 되겠죠? 그 상수끼리 더한 걸 곱하기 2 한 거예요? 얘? 네. 얘 2구나. 쏘리. 됐죠? 네. 그럼 곱해서 80이 되는 두 수 중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게? 2 나게. 오, 딱 보이네. 10하고 8. 그쵸?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x, x. 그쵸?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8. 말 돼? 안 돼? 안 돼. x가 플러스 10. 양수, 그쵸? 네. 얘를? 어디부터 못 들었어? 들어가는데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 그래? 다시.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이네. 문제에서 정사각형 얘기했어. 가로를 늘리고 세로를 줄였대. 그래서 직사각형 만들었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7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린 등식 만들 생각할 거잖아.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지.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이 세로의 길이는 x에서 줄인 것만큼 빼줘야 되겠고 가로의 길이는 x에서 늘린 것만큼 더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랑 같다는 등식 만들어서 푼다고. 그쵸? 등식 만들었는데 얘 인수분해된 형태가 아니야.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제곱근해 형태를 만들어 가든 하면 되는 거라고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해결해라 라고 했을 때 제곱근의 형태가 아니야. 아니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는 0의 형태가 아니야. 그렇다면 뭘 쓸 수밖에 없다?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근해 공식을 쓸 때도 일단은 판별식을 먼저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등호를 만족시키는 그 미지수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되나요? 근데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허근까지 있으니까. 좋아.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예습 차원에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학습을 하는 건 어떤가요? 이 함수 대신에 활용을 좀 더 푸는 게 어떨까요? 아니 잘 봐봐 일단. 아니, 아니.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일단 잘 봐봐. 네, 한 번만 다시 하시면 안 될까요? 121쪽에 3번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아 일단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자 일단은 우리가 매년 함수라는 걸 공부를 하거든. 실은 이 함수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일단 함수 매년 함수를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거 함수가 뭐다? 어떤 애 함수라고 할까?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어떻게 변해?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하나 결정되는 딱 하나만 결정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이기만 하다라면 걔들은 함수야. 예를 들어서 x가 하나 결정되는데 y가 두 개로 결정되잖아? 걔들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함수는 무조건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딱 하나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함수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에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y는 x에 관한 식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냐가 중요한 거지 y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해가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하나가 결정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함수는 x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박. x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y는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것도 어떻게씩?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하나씩.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뭐냐면 y는 x에 관한 1차식 ax 플러스 b라는 거 갖고 먼저 이야기했었다란 말이야. 됐죠? 그럼 얘는 y는 x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1차 함수의 특징은 그냥 알고 보자야. 그러니까 얘를 외우가 아니라 얘는 그려보니까 그렇더라야. 그래서 1차 함수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나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우진아? 1차 함수였어요? 일자로 1차 함수라니까. 1차 함수요? 일자라고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럼. 일자래요. 직선의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직선이요? 일자가 아니라 직선이라잖아.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직선으로 그려지고 그러면 x는 내 마음대로 넣던가 문제에서 넣어주던가거든. 그에 따라 y는 식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애의 특성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x의 개수와 상수항이 결정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상수항은 나중에 본다고 치고 x의 개수는 무엇을 결정하는 걸까? 그치, 그 직선의 기울기,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냐, 얼마만큼 빨리 내려가냐,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쵸? 그럼 그 기울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x가 움직였을 때 y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그쵸?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x가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을 때 y가 이쪽으로 3만큼 움직였다? 됐죠? 그럼 얘를 양수로 말할까? 음수로 말할까? 양수로 말할 거야. 왜?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x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y가 이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괜찮잖아요. 뭐라고? 귀찮다고? 아니에요. 시험 귀찮대요. 우진이 형이 맞대요. 아니, 잘못된 거 아니야?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럼 왜 굳이 양수야? 헷갈리잖아요. 맞아. 헷갈려야. 그래서 뭐 하냐면 기준을 잡고 봐.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대학 가서는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 선택하기 나름인데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x를 보는 방법은 무조건 이쪽 방향이야. 네. x는 무조건 뭐 하는 방향으로 본다고? 증가하는 방향. 그럴 때 y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야. 자,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y가 올라가니까 얘 기울기가 뭐다? 양수.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y가 내려가니까 얘 기울기가 뭐다? 음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보면 부호가 바뀌어요. 됐습니까? 근데 잘 봐봐. 모든 개념서에 x는 항상 뭐 하는 걸로 봐요? 증가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 뭐가 증가하고 뭐가 감소한다? y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함수의 그래프는 x의 변화를 보는 걸까? y의 변화를 보는 걸까? y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되나요? 네. 함수의 그래프는 뭐의 변화를 보는 거라고요? Y의 y 값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x는 항상 어느 쪽으로 변하는 거야?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봐도 된다고 해도 돼. 수직선상에서 오른쪽. 나 뭐라 안 했는데.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 있어. 좌표축이 딱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이거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증가함수가 모르죠. 어떤 땐 증가하고 근데 감사. 어떤 땐 감소하죠. 둘다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부터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데선 증가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하고? 감소하고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래프를 그대로 두고서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뭘로 나눴어? 그 부분을 x의 범위 갖고 나눴죠. 그쵸? x의 범위는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거나 문제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y의 변화를 보는 게 그래프입니다. 그럼 2차 함수의 나 지금 예습하고 있어 지금 그냥 머리 안 아프게 그냥 함수 그래프 보는 거 얘기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오케이? 그냥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모른다. 얘를 나눠서 x의 범위가 얘보다 작은 쪽에선 감소함수, x의 범위가 얘보다 큰 쪽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얘를 통으로 얘기하고 싶어.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특정 그래프,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프 빼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프는 말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오른쪽 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 오른쪽 아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외우가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래프 있잖아. 걔들은 그냥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잖아. 얘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한 방에 이야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뭐 오목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목은 잘 안 써. 오케이? 거의 안 써.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구나. 이거는 알고 계시라고요. 이게 외요가 아니라 이거 중상 이거 다음 단은 우리가 할 때 이제 이걸 그려보라고 할 거거든. 외요가 아니라 얘는 그려보니까 항상 그렇더라야. 되나요? 아유 진짜. 항상 그렇더라. 자, 얘가 최고차 a의 제곱이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인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거든. 이거는 외요가 아니라 그려보니까 항상 그렇게 되더라야. 음수일 때 항상 위로 볼록이거든. 얘 또한 외요가 아니라 항상 그려보니까 항상 그렇다. 얘는 알고 가자야. 알고. 됐습니까? 얘들은 알고 가자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알고 나서 이 다음 이야기들이 외우인 거야. 됐죠? 수학정식의 활용 121쪽에 3번 개념? 뭐 행동식 나이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거 진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몰라서 아, 이거 보여줄게 그러면. 활용을 잘 못해서 다시 우리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야. 결국 등식을 만든다는 이야기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동생의 나이를 구하는 거야. 맞지? 대부분 원래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 게 편하고요. 가끔 아주 가끔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로 두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야 돼. 됐죠? 언제 그렇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못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건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형이 동생보다 3살이 많고, 그럼 동생의 나이가 x니까 형의 나이는 x 플러스 3이야. 등식 만들 생각해야 돼. 형의 나이의 6배가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6배가 동생 나이의 제곱보다 22만큼 적대. 그러니까 얘보다 22만큼 적대. 그럼 등식을 만들 거면 얘 마이너스 22에 그러면 등호가 왜? 근데 저렇게 식 썼는데요. 그럼 뭐 제대로 썼네 왜? 뭐가 문제? 동생의 나이를 구하셔. 이쪽 그 좌변 계산하고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6x 플러스 63 18이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0이고 이항해 2차항 만들어. 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뭐야 이거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40는 0. 마이너스 x 제곱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x제곱이야? 6x를 넘겨도 되잖아. 아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미안해. 그럼 못 푸는 거네. 식을 못 만든 게 아니라. 그러네요. 실력이 맞아. 성실력이 부족했어요. 선생님 10살이에요. 답은 얘기 안 할래. 숙제잖아. 10살. 선생님 이거 숙제 어디까지예요? 자, 개념편은 2차 함수 전까지고요. 아, 진짜. 개념편 127쪽까지. 유형편을 예? 유형편이요. 유형편은 91쪽. 91쪽. 그래, 91쪽까지. 이 양심상 90쪽까지 어떻게? 좋아요. 아니, 91쪽. 90쪽. 91쪽. 하여 완료. 안 돼, 91쪽. 선생님. 집 가고 싶다. 원장쌤.